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문변 깊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저는 김작입니다. 네, 문변 혹시 꽃 좋아하세요? 갑자기 꽃이요? 네, 꽃. 좋아해요. 아, 저희 회사가 팔달산 근처에 있는데 요즘 벚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기사 하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어떤 기사죠? 매년 서울 여의도 국회 뒤편에서 봄꽃 축제를 하잖아요. 네. 올해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축제가 진행됐는데 특히 올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축제를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올해는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봄꽃 축제를 하는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건데요.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방에서도 그 장애인을 무료 입장하는 그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봐서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축제 중에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던 곳들은 좀 있었는데 정작 장애인들에게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못 찾아봤어요. 근데 꽃 축제만 그런 것뿐은 아니고 많은 행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아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려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짝배에 생각할 열을 써서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뜻이에요. 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이웃도 당연히 꽃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들도 즐겁게 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방송 주제 눈치 빠른 청취자들은 감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직 한 곡에밖에 넘지 않았는데요. 그럼 문병과 김작의 황금나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네, 오늘 방송 주제 문변은 감 잡았다고 하는데 주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4월 20일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방송 주제는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특수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지난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가 발표됐잖아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는 21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83건으로 무려 395%가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경기도가 2019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8건으로 비공개 지역을 빼고는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과 폭언,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열게 되는 회의잖아요. 네. 특수교사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년에 경기도가 28건이라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장애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에 의해 특수교사가 폭행과 폭언으로 교권을 침해받아 공론화된 건수가 28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이제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천여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장애 학생의 도전 행위로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9%나 달했고요. 이 중에 96%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 또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니까 그 장애아동 학부모의 일부는 특수교사는 좀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안타까운데요. 사실 모든 학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특수교사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특수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좀 있나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특수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가지에 이제 집착해서 수시로 교사의 손가락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까지 꺾어버리는 학생이 어머.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찌르려 하고 뭐 직접 장애 그 경계 성급인데 또 주말 퇴근 후 수시로 선생님한테 문자를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도 솔직히 제어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더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진실되게 이제 선생님들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주의시키겠다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잘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 중에는 학생의 공격 행동으로 특수교사가 심하게 다친 상황에서도 특수교사라면 뭐 당연히 그런 것쯤은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여서 선생님들의 마음에 뭐 상처가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 시 대면 수업을 이제 강압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학교 시간 이후에도 뭐 추가적인 돌봄을 요구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학부모도 있고요. 자녀의 말만 듣고 특수교사를 비난하거나 기자 만나러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기자 만나도 이런 얘기 잘 들어주지 않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걸로 협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중에 교실 문을 열고 질문을 하거나 전화가 걸려와서 선생님이 수업 중임을 알림에도 뭐 개의치 않고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특수교사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인데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학교폭력으로 덤태기 씌우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의 주의나 선생님의 열정이 너무 결핍되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뭐 취업이나 진학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모두 교사 탓으로 전가하는 학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특수학급 모든 학부모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 학부모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괜히 학교 생활을 잘하는 특수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특수교사 한 명당 뭐 한 명의 특수아동을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특수교사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트라우마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특수교사 한 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의 반복적인 추행과 폭력 행위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어머나. 도대체 이 선생님 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선생님이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은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특수학생은 평소에 폭력성이 있고 여교사의 이제 가슴을 치거나 움켜쥐는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와 상담을 했는데 네. 그 학부모님은 엄마와 선생님만 때리는 거다. 특수교사가 아직 너무 어리고 저경력이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오, 도리어 이제 학부모가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네. 학생의 이제 폭행으로 선생님이 반기부스를 하게 된 일도 있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폭력성을 자극해서 그런 거다." 응? 라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나. 그러면서 괜히 수업한다고 선생님이 "학생의 폭력성을 더 이끌어내는 것 같다. 그냥 애를 가만히 놔둬라." 라고 하면서 특수교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맞고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같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특수교사의 가슴을 하루에도 수차례 만지고 응, 수시로 폭력을 하니까 응. 이 선생님은 너무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학생들도 보고 다른 그곳에는 또 그 사회복무요원이 또 있었거든요. 젊으신 분이잖아요. 예. 젊은 남성분. 예. 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학생이 네. 여선생님의 가슴을 만지는 부분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이 선생님께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가 있으셨던 거죠. 그게 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계속됐던 사건이 계속된 행위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해당 학생이 다른 선생님의 가슴을 이제 만지면서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되었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그 특수교사도 이런 일을 수차례 당했다고 하면서 같이 신고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특수교사라면 이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런데 또 학부모는 특수교사가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무고로 신고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께서 무혐의를 받으셨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그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정말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좀 개선해 나가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 선생님이 이혼까지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 해당 선생님께서는 결혼하고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원래는 일반교사 자격증을 준비하셨는데 특수학생을 대하다 보니 특수교사에 대한 그 사명감과 또 희생 정신이 본인과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약간 좀 신체적으로 힘든 친구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더 컸던 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남편과 시댁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교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학생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게 남편이 다가오면 네. 그것조차도 이제 놀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 신체 접촉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 되는 거네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러면서 스킨십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서 남편과 여러 차례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결국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보통은 가정이 평온해야 사회생활도 평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사회생활이 평온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힘듦이 계속됐던 것 같다라는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이 사건 이후에 복용하는 약이 엄청 많으셨어요. 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휴직을 하시고 자비로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면서 이 트라우마를 계속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는 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사회를 처분한 것을 두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선생님도 해당 선생님한테 또 민사소송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선생님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소를 하신 그 학부모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면 심리치료 잘 받고 다시 학교 생활 잘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이 점점 더 커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특수학급에서 왕왕 발생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간혹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좀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사가 학생의 손톱을 깎아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학대할 생각으로 손톱을 바짝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드시죠? 예,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예,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생의 손톱이 좀 굉장히 길어서 선생님이 학생의 양쪽 엄지손가락 손톱을 새 손톱깎이로 깎아주었어요. 네. 그런데 이를 확인한 학부모가 특수교사한테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마음대로 손톱을 깎았다고, 그리고 학생이 손톱 깎은 부위를 아파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황을 설명하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손톱을 깎아주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차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별다른 이제 학부모가 민원 제기를 안 하셨는데 한 3, 4일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학생이 응급실에 가야 됐다고. 그 손톱 깎은 걸로. 그러면서 화가 너무 난다. 그럼 문제는 그 예.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손톱을 깎아준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손톱을 깎고 아픈 게 문제인가요? 두 가지 다인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손톱을 깎아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선생님께 이 학부모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예. 예, 불만이 좀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이 손톱으로 터진 거죠. 예를 들면 예.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덜 주는 것 같다. 우리 아이한테만 유독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저런 서운함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손톱으로 하나가 예. 이제 딱 터져버린 그런 그럴 상황은 수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손톱 깎아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관계는 절대 감정을 쌓아놓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도 손톱을 깎아준 행위가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볼 수 있느냐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예. 올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네. 하루는 아예 얼굴에 이제 손톱 자국이 이렇게 한 15cm 정도 자국이 나서 온 적이 있었어요. 꽤 길어요. 예. 예.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솔직히 선생님이 저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만약에 손톱을 깎지 않았다면 다른 친구가 다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선생님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도 이런 상황이 좀 매우 속상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의 행동은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줄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너무 고압적인 학부모의 태도와 학교에 들어오는 민원이 이제 주변 선생님들까지 힘들게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빨리 잘못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사과를 하시고 저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손톱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얘기하게 될지는 진짜 몰랐는데요. 예, 그러면은 특수학급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발생되는 이야기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장학습 도중에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붕어빵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에게 적당량만 먹어라.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네. 해당 학생이 이제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제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붕어빵을 왜 먹인 것이냐. 그리고 더 먹지 말라고 제지한 것도 둘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솔직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인에 따라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첫 번째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콩 알러지가 있는 학생에게 땅콩을 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러지 치료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땅콩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땅콩을 아주 조금씩 늘려서 먹이면서 그 알러지를 약간 좀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면역력을 높이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알러지에 있는 애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단 것을 먹으면 흥분된다라는 것을 볼 때 알러지가 있는 아이한테 왜 그런 음식을 먹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 학습을 간 상황에서 네. 아이들이 붕어빵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니까 네. 이제 자비로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주면서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저는 나름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다면 앞으로 선생님들은 학교 매뉴얼대로만 학생을 대하고 어떠한 행위도 자발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면 학교는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아이들은 좀 학교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작은 실수들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한테 이제 몰아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불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솔직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가 아무 문제도 만들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해요. 정말 슬픈 얘긴데요. 네. 야, 저는 뭔가 해주시고, 그렇죠. 예,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적극적으로 것들을 좀 해주시면 예, 예. 너무 감사한 건데 네, 그렇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지금 안타깝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한 가지 사건 더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나요? 이 사건도 성남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어느 날 이제 특수교사가 한 학생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네. 아빠가 때렸다고 했어요. 오, 그래서 학생 어머니에게 관련 문자를 보내고 아동학대 신고는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선생님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정말 아빠가 때려서 경찰에서 직접 이제 수사를 하게 됐던 상황인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왜 당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고 또 다른 아동학대가 아니냐라는 말을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수교사가 아이의 멍자국을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솔직히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부모님한테는 이러이런 아이의 상태를 알렸는데 이걸 경찰에다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아동신고를 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
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학부모에게 맞아서 멍자국을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문제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왜 굳이 경찰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얘기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특수학생이 등교 시에 뭐 얼굴이나 팔 이렇게 외관을 유심히 살펴요. 그래서 뭐 어제 보지 못한 상처를 발견하면 바로 학대를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먼저 학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징후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호자 상황이 불명확하다. 아니면 학생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청결하지 않는 외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된다면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신고했냐.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서 네. 이런 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다시 선생님한테 연락하거나 신고자를 찾아가는 것, 불만을 제기하는 것, 다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학교 선생님들 쉽지 않은 직업인데요. 매뉴얼대로 하면 요령 없다는 소리 듣고 맞습니다. 좀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의무소홀이라고 하고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봐도 가끔은 선생님들이 동네 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특수교사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학생이 요구하면 되도록 다 해준다는 걸 알아서 이상한 요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아니 이게 진짜 어떤 요구들을 좀 하시나요? 이 사건은 이제 네. 안양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네. 평일 이제 오전 한 10시경에 네네. 수업 중에 누군가 문을 열고 네. 들어왔어요. 네. 키가 한 154 정도 되는 남자 학생이 기저귀를 들고 이제 횡설수설을 하면서 동생이 옷에 소변을 봐서 기저귀를 갖고 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생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본인이 이제 소변을 보았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키가 154 정도면 상급 학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학생은 장애 아동이 아닌 일반 학생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이 학생이 한동안 특수학급이 있는지 담임이 여자 선생님인지 묻는 전화를 학교에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던 그런 번호를 이제 수신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남학생은 장애 아동이 아닌 일반 학교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아니 장난도 장난 나름이지 이런 학생은 정말 따끔하게 혼쭐이 좀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씀만 가지고 강제추행이라고 하기에는 혐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정말 그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소가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특수학생은 이제 원래 그렇다. 왜 이해를 못하냐. 네. 맞거나 뭐 다치는 일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별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키우지 말라라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이제 장애 학생에 대한 뭐 학대나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은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 특수교사들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럼- 그런가요? 특수교사의 수가 지금 매우 부족해요. 그러면서 기간제 선생님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특수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특수교사가 나뿐인데 내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그 학생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하더라도 다시 또 만나야 되거든요. 다른 특수교사를 대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전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문변이 볼 때 우리나라 그 특수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특수교사는 이제 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을 보조해주는 지원 인력도 아니에요. 특수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좀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교육 전문가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을 하고 특수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수교사의 역할을 잘 좀 이해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특수교사의 교권을 좀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의 모든 장애 아동 학부모가 다 별난 학부모는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문제는 몇몇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애아동 학부모님들,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만 더 믿음을 주셨으면 어떨까?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은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이 있다고요? 달라진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금지, 3호는 이제 학교 봉사고요. 네. 이제 4호는 사회봉사, 5호가 특별교육 이수, 네.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그렇게 나눠놨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퇴학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 시행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제 조치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벌을 좀 강화했다는 게 학부모들과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생활기록부 기재거든요. 네, 그렇죠. 다음 학교 진학에 이제 방해를 줄까봐 네.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학생 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늘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기존에는 네. 이제 1호, 2호, 3호는 네.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면 사과를 받았을 때나 예, 뭐 접촉, 협박, 뭐 보복 금지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봉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 폭력 내용이 삭제됐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4호 사회봉사와 이제 5호 특별교육 이수 같은 것은 네. 원칙은 졸업 후 2년을 보존을 하는 거였고요. 네네.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졸업 직전에 네네. 이제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호와 7호 역시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6호가 예. 출석 정지고요. 7호가 학급 교체인 경우에도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 여부를 논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이제 심의 같은 거는 거칠 수 없는 거죠. 네네. 무조건 2년을 보존했고요. 네. 이제 9호 퇴학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보존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또 그 조치를 해가지고서는 뭐 그 학생부의 기록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번에 바뀐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제 바뀐 부분은 네. 6호 출석 정지와 7호 학급 교체, 이제 8호 전학 부분에서 네네.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아무래도 6호, 7호, 8호, 9호 이렇게 뒤로 갈수록 처분 자체가 중한 처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건의 심각성도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졸업 후 2년 보존했던 것을 네. 졸업 후 4년으로
음. 늘려놓은 거죠. 보존 기간이 네. 더 늘어났다라는 거네요. 네. 졸업 후 보존 기간이 2년일 때는 학생들이 그랬다 그래요. 2년 동안 좀 뭐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대학 들어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졸업 후에 이제 4년 동안 보존된다고 하면 뭐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대학 시험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2026년도 대입부터는 의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 네. 초중고 신입생부터 네.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란이 추가됩니다. 네.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의 대입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2026년도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우선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면 네. 출결사항, 인적 학적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듯이 네네. 학교폭력 조치 사항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오, 그러면 눈에 확 띄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아까 전에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학교 폭력에 관련된 부분의 조치 사항 중에 1호, 2호, 3호 있잖아요. 서면 사과나 뭐 접촉 협박, 보복 금지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학교 봉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요? 예. 가해 학생의 경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학생이니까 네. 그래도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음. 우리가 반성할 여지를 주자. 그래서 오. 바로 적지 말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1, 2, 3호는 그래도 가벼운 사항으로 그래도는 좀 반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니 바로 기재하지 않고 동일 학급 내에서 다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1, 2, 3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점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이제 학폭이 열려서 뭔가 시정 조치를 받았던 게 1호, 2호, 3호라고 한다면 그때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교사 대신에 사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힌 문제였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이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네. 학부모 협박, 뭐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정작 본질적인 이제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지난해 이제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사안 처리 제도를 이제 개선해서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그렇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분들이 조사나 이제 그 질문이나 네. 그 증거를 찾는 거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어떤 분들로 좀 구성돼 있나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과거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로 재직하고 있었거나 재직했던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언어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학교 폭력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이번 기회에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다양한 행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들어가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스토킹, 과잉 접근 행위도 음.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저 네.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의 그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그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여자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자기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어도 약간 무시하고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친구가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뿌리치는 바람에 이 여자 친구가 넘어졌어요. 아. 근데 넘어졌는데 여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나는. 있어요. 예. 그래서 팔에 이렇게 멍이 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여자 친구의 부모님이 학교 폭력을 열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정말 '누가 잘못한 거지?'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 아닌 스토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예. 자꾸 이렇게 옆에 와서 귀찮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이렇게 밀쳤던 것뿐인데 예. 그게 문제가 돼서 학폭이 열린 상황이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은 피해자인 부분이 이 여학생이다 보니까 예. 이 남자친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하고 잘 끝나긴 했는데 2년 전만 해도 이런 스토킹 사고 같은 거, 과잉 접촉 행위 같은 경우에 예. 접근 행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게 학교 폭력에서 될까? 어떻게 예. 좀 가늠이 안 됐던 상황이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과잉 접근 행위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예. 이전에는 네네. 이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네. 저 가해 학생과 분리해 주세요 네네. 하면 최대 3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7일로 길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 긴급 조치 강화로 가해 학생을 전반시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오, 좋아졌네요. 네, 또 그리고 중요한 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이제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가해 학생이 소송을 하면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뭐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긴 한데요. 학교 폭력 이젠 한 사회가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부디 올해는 학교 폭력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서 문변은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10% 미만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 폭력 제도가 이제 네. 새롭게 강화되고 있으니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강화한 거고 개정한 거니까요. 네, 저도 그러면 같은 의견으로 딱 작년에 비해 10%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매년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제게 묻는 이야기가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네. 왜 학교 폭력은 증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올해는 학교 폭력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면 김작의 황금 닭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학교 폭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학교에 문제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요. 네. 정말 올해 문변에게 학교 폭력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달라진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좀 잘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네,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번 사연은 수원시 화성에서 생활하시는 김선아 씨가 유치원 교생 실습에 나갔다가 한 학부모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티 없이 맑아서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 전 이렇게 꽃비가 내리던 날 지방의 한 유치원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울 일이 아닌데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부모님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전달해서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생 실습이 끝나기 하루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선물 상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상자 속에는 색색의 볼펜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메모지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 볼펜들로 알림장에 예쁜 글과 예쁜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 볼펜들을 볼 때면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보이지 않게 저를 응원해줬던 학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게 떠오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나름의 감동을 받았던 사연을 좀 적어 주셨는데 교생 선생님 하면은 문변은 어떤 추억이 좀 있을까요? 과거 교생 선생님 하면 약간 설레고 네. 기대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김작은 어떠세요? 저는 중학교 때 영어 교장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예.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요? 그 교장 선생님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숙제 검사도 이제 대충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써와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2번 써와라 했을 때 네. 한 번만 써도 이제 살짝 넘어가고 써온 어. 것만 보고 넘어갔었는데 당시 이제 영어 교생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제 숙제 검사를 이제 교수님한테 전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던 게 문장을 외워와라. 한 페이지를 외워와라. 그래서 그 외워온 거를 이제 암기한 거를 발표하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교수님한테 이제 숙제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뭐 그런 날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3일이야. 그러면은 3번, 13번, 23번 너무 떨려요. 네. 그 번호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안 그런 거예요. 예. 나머지는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까지도 그 숙제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닥 교수님에 대한 추억이 좋은 추억보다는 좋지 않은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억에 오래 남으셨나 봐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좀 영어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솔직히 되게 좀 예쁜 부분도 있었어요. 예쁘고. 그렇죠. 젊으시고. 예. 그리고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교복은 약간 칙칙한데 이제 그 선생님은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시니까 숙제 검사도 너무 열심히 해. 응? 그리고 옷은 또 예쁘게 입고 다니셔. 그게 굉장히 부러워서 좀 그 어린 나이에 좀 싫었었던 것 같아요. 질투가 좀 많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분은 힘든 교생 실습 시간에 한 학부모의 작은 선물이 이제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네. 저도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학부모가 되기 위해 좀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사 선생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고학년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요번에 안 그래도 면접 주간이라서 가야 하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선생님들은 참 작은 일에 감동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와도 기뻐하시고, 가끔 저는 그 당시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라는 작은 메시지에도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사연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여기서 god의 노래죠.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바라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정이었고요. 저는 문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